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9.9%로 지난해 4, 4분기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경기 역시 1, 4분기 전세가율이 71.5%로 4, 4분기 대비 3.3%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1, 4분기 65%로 지난 4, 4분기에 54.2%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 앞으로는 감정평가사 사무소와 감정평가 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공식 변경됩니다. 지난 9일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입찰에 붙여진 진행 경매 건수는 11,727건으로 이중 4,252건이 낙찰됐으며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전체 경매 건수는 14,560건으로 이중 12.3%에 달하는 1,785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 처리됐고 이는 지난 1월 전체 건수 13,748건 중 8.7%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12.16 대책 이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크게 위축이 된 반면 전세가율은 높게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은 상향 곡선을 그리는 반면 이 매매 가격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전화 문자도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의 강의로 오늘도 문을 열어볼게요. 자,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죠. 이미 사회, 경제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가 감염병과 부동산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염병이 지금 현재 코로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왔었었죠.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왔었는데 뭐 신종플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전염성이 강한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시장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감염병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과거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경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망과 실적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전망은 이제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전망치를 보통 전년도에 어떤 각 기관들에서 내놓고 또 올해는 어떤 형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6년 정도 되는 텀을 봤을 때 그 사이에 벌써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전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망치에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그 전망대로 움직여 주느냐 뭐 그렇게 되면 내년 시장이나 후년 시장에도 그런 어떤 전망치가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망치를 그대로 따라간 듯 하나 실제적으로 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7월 같은 경우 전망치가 108.0 정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을 거다. 좀 거래가 좀 원활해지고 거래 높아질 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21.8이 이제 전망치였고요. 전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08.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2019년도 9월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전망치입니다. 전망치는 61.7 정도. 굉장히 안정세를 띄우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고 어떤 그런 가격이 급상승하는 그런 여력은 없을 거다라고 봤지만 90.0까지 올라갔습니다. 90.9까지. 그랬을 때는 요 갭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실제적으로 각각 각 주택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가격의 경쟁력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이 주택에 관련된 시장의 어떤 형성된 가격 자체가 전망치를 따라가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 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도 2월 지난달까지 나타난 걸 보셨을 때도 75.7에 81.9입니다. 전망치는 75.7이었고요. 현재 실적은 81.9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예상치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부동산 가격을 현재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각 지역마다 또 높게 올라가는 지역도 있을 테고요. 덜 올라간 지역도 있을 테고요. 물론 떨어진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통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통계는 오른 수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2월 16일 이후에 또 발표된 그 부동산 강력한 또 세금 규제 정책 때문이라도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오른 편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매물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은 고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만 급등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택건설 수주, 주택건설을 얼마만큼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았느냐, 또 거기에 또 자금은 또 어떻게 움직였고, 또 관련된 또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셨을 때도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재개발과 현재 재건축, 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 수주 전망은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로 현재 공급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겠죠. 꼭 그 수치가 실제적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전망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꼭 그 들어맞게 원하는 대로 또 발표된 내용대로 공급이 원활하진 않았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3년도부터 건설 수주가 급등하면서 수직으로 상승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현재 2016년도에 잠깐 침체기를 걷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완만하게 다시 오르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 올랐다를 계속 반복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서 주택건설 수주를 그 시공사 업자에서 입장에서는 주택건설 수주를 받지를 못하게 되면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인허가상을 만들어주는 관공서와 또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시공사가 잘 원활하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시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금 조달, 실제 자금이 있어야 집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운영 계획도 잡을 텐데요. 자금 조달과 인력, 거기에 따라서 인력은 또 얼마나 보강이 되고 그 인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지역이 빠르게 현재 주택이 공급이 됐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또 택지 보유 현황, 택지를 갖고 있으면 실제로 토지를 갖고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 택지를 갖고 있는 형태에서 자금 조달과 인력 수급이 원활해진다면 거기 인허가 사항까지 더해지고 시공사가 정말로 A군, B군 따져서 봤을 때도 빠르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공공택지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실제적으로 물량은 지금보다 더 월등히 더 많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물량이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자극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역할, 또 거기에 올랐다가 잠깐 멈칫하는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죠.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도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라는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감염병입니다. 2003년도 3월부터 2003년도 7월까지 사스가 현재 우리나라에 경보 발령까지 내면서 현재 많은 감염자를 이제 양산을 했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스 기간 동안에 주택 관련된 인허가와 분양 물량을 보셨을 때도 실제적으로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는 2003년도 3월부터 해서 4월, 5월 현재 3월부터 7월까지가 현재 우리나라 현재 그때 감염병이 돌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인허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 2003년도 5월 달에
5월 달에 급등을 했고요. 물론 그 물량이 워낙 많게 쏟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7월부터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일시적으로 공급이 또 인허가 사항이 몰리다 보니 당연히 그 다음은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 한동안은 멈칫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는 얘기겠죠. 인허가가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허가 사항에 따라서 분양 물량도 그만큼 확보가 됐다는 얘기고요. 분양 물량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그래프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형태로 2003년도에 지었던 집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3년도 따지게 되면 대부분 다 현재 그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 뭐 뉴타운 사업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량들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현재 내가 막 그때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그 주택을 현재 갖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메르스죠. 메르스가 얼마 안 됐으면 2015년도니까요. 2015년도 5월부터 2015년도 12월 약 7개월 동안 경보가 발령됐던 시기였고요. 많은 감염자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기준점을 봤을 때 5월로 봐야겠죠. 5월로 봤을 때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까지 봤을 때도 그래프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양 물량부터 인허가 사항, 착공 물량, 분양, 준공까지도 물론 준공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현재 인허가나 분양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의 상황이고요. 인허가만 따졌을 때 인허가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한동안은 또 한두 달 정도는 줄어들고 다시 늘어났다 다시 줄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분양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공급에 관련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시장과는 메르스는 크게 어떤 지나친 영향, 간섭을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코로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5년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시더라도 2015년도 5월 표살표가 된 부분이 현재 그때 참고를 했던 시기고요. 그랬을 때 물량 자체가 7월, 8월, 9월, 10월 봤을 때 6, 7, 8월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9월, 10월까지도 다시 또 조금 완만하게 그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물량이 확 줄어들어서 폭락을 한다거나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형태는 가지는 않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파트가 2015년도 마찬가지로 월간 매매가 변동률을 보시더라도 9월 달과 10월 달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 형태고요. 거기 5월 달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메르스가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금리도 동결이 되고 미국 기준금리도 내렸죠.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앞으로 또 추가 인하 또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15년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제도 풀고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매물이 품귀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매물이 품귀돼서 거래가 절벽이 되고요. 거래가 절벽이 오게 되면 당연히 관망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호가는 유지가 된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장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부동자금이 현재 1,000조가 넘습니다.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금융시장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밖에 없는 올해 또 부동산 시장에 보상이 30조 이상 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부동산 관련된 규제 사항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라고 호언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흐름은 계속 어떤 사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캐치하신다면은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또 적극적인 투자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고요. 자, 일단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때를 비교해 본다면은 코로나19 자체가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전염병의 특성상 거래는 잠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안전하게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의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만나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특히나 강남에 직장 있으신 젊은 직장인 분들은요. 강남 지역의 오피스텔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로망 아닐까 싶은데요.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테헤란로 주변, 특히 역삼역과 강남의 선릉역, 삼성역까지 그 라인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직장인 구조가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거기에 분리형 원룸입니다. 분리형 원룸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어떤 그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거 또는 또 임대 또는 현재 일반 사업자 용도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로 테헤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연결되죠. 현재 선릉역까지 봤을 때 이 라인이 직장인분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주변의 상권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도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약 2,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상업지에 포진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 걸어가서 이제 강남역에 있는 먹거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남대로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저런 어떤 그 교통망 개선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주변도 자극을 받는다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르네상스 복합 업무 시설부터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한 라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변은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역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그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에는 현재 주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중견급 간부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젊은 층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따라서 여기 역삼동이 현재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통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는 높아진다 보셔야 됩니다. 그 주변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강남역과 역삼역부터 해서 이 생활 인프라라든가 교통 여건, 그 주변에 또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 등 교통 기본적인 인프라 또 문화, 생활까지 정말로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의 오피스텔 시세들도 10년 정도 된 것들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현재 위치가 좋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상승 곡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가격 경쟁력도 높고 투자 가치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 복합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이제 연말이나 또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르네상스 호텔을 현재 복합 시설로 만들어서 업무와 숙박 시설이 2동이 들어가고 공개공지를 통해서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지고 또 보다 더 많은 직장인군이 발달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정거장 2개만 지나게 되면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현재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역센터 또 지하공항까지 개발하는 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판매시설, 오피스, 호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국제관광이라든가 포럼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지하구간 개발을 통해서 GTX, AC 노선 이런 것들 같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주변이 삼성동과 연결된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주변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 이 지역에서 소화 못한 부분을 현재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들이 토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종 변경 또 용도가 달라짐으로써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월세 당연히 다 가능하죠. 월세 임대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대출 이용하시게 되면 4,900만 원부터 9천만 원, 채 1억이 들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의 임차 수요 풍부한 지역이고요.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가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역이다. 또 최대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차익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또 오피스텔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투자 가치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가 좋은 곳의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원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강남으로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주역 주변에 이번에 방 3개짜리 다세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자,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이번엔 논현동으로 넘어왔고요. 이곳은 보통 원룸이나 투룸이 좀 많은데 희소성 있는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강남 논현대 원주역의 체육세권이고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현재 2,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공간입니다. 서비스 면적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 2개, 방물만 따진다면 방이 3개 정도 되는 3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층식으로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로 보시게 되면 원주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호선이죠. 이 9호선 라인도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공동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거기 도보 3분 거리의 체육세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7호선과 2호선까지 연결돼 있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있기 때문에 각 전철역마다 현재 그 주변의 인구들이 계속 포진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이미 만들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변의 반포 IC와 서초 IC 구간이 전체로 보시게 되면 잠원 IC부터 양재 IC까지인데요. 현재 서초구에서 관할하는 현재 국도, 이 국도가 이제는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의 지상 구간이 현재 주거지, 상업지 또는 현재 복합시설로 만들어진다. 당연히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 주변에 직장인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복합 또 어떤 업무 시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자동차로 현재 반포 IC까지는 한 3, 4분이면 도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이 현재 보이는 것만 6개, 거기에 현재 강남역에서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되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게 되면 이 8개가 되겠죠. 전철역에 둘러싸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차변과 연결된 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그냥 걸어서 가서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도 전철역 2정거장만 가게 되면 또 여기 주변에 기본적인 개발 효과를 또 보실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강남과 서초 연결 지점이다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상권 또는 서초권에 있는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백화점 시설들, 각종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그 주변의 지하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공서도 가깝게 있고 말씀드린 또 병원도 가깝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상황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공동 개발되는 연결 지점이다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업무 상업이라든가 근생, 주거 복합 지역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에 상권이 확대가 되고 용도를 바꿔주는 용도 변경, 종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일단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거래 가격이 당연히 오릅니다. 거기에 실제로 주거지도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을 같이 영향력을 같이 받아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앞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다 보시고요. 말씀드렸던 차병 4거리 그 주변에는 차병과 관련된 의학시설들, 연구시설들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의료 관련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많은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년, 7년 전보다도 한 3배 정도 가까운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거기에는 현재 주거가 아닌 업무 시설로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조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제로 복합지구는 이제 송파 쪽에 있는 잠실운동장까지 거기에 탄천과 한강 정비공원역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되지만 그 주변에는 현재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와 현재 그 기아자동차가 본사가 이전을 하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다 만들어진 상태고 올 이제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호텔이라든가 그 주변에 판매, 전시시설 또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대기아자동차 외에 다른 시설들 들어오면서 다른 직장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굉장한 복잡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고요. 또 5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현재 어떤 개발 권역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스 산업의 국제 업무 또 스포츠 특화, 전통문화 체험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지하 구간은 GTX A노선, C노선 또 위례신사선까지 봤을 때 KTX, GTX, SRT가 같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당연히 상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4천만 원부터 4억 8천만 원까지 3룸 구조인데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엔 3룸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 금액은 3억 5천만 원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전세 투자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따라서 월세 투자를 하실 때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들어가는 현재 3룸 구조고요. 원주역의 3분에서 5분 정도 초역세권 평지형 입지입니다. 당연히 현재 위치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강남과 서초 연결하는 대형 상권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풍부한 임차 수요가 흘러넘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면적이 10평 가까이 있는 복층식 3룸,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의롭게 쓰실 수 있다 보시고요. 넓은 주거 공간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당한 물건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지역의 강남과 서초 또 교통여건 주변 개발 사업 때문에라도 가격이 상당히 오를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희소성이 높은 신축으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외출이 힘드셔서 상담 받고 싶은데 고민이신 분들은요, 1:1 전화 상담 한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제는 2020년 부동산 관련 세법 총정리고요.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1:1 전화 상담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네, 시간 채워주신 박영지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영지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부동산 항상 찾아주시려고 연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좋은 부동산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지역 어디일까요?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서남권 지역이죠. 바로 강서구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김포공항과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곳으로서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동부권입니다. 바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곳도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그리고 자족 도시로 변모하는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입니다. 이미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곳의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면서 이곳의 미래 가치도 높은 그러한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그리고 강동구의 핵심 지역으로 각각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주 대표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9호선 따라서 만나보겠습니다. 황금도선 가까이고요. 김포공항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자, 강서구 방화동 지역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곳은 약 40세대로 두 동으로 지어졌는데, 자, 이곳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입지는 바로 지하철 9호선입니다. 신방화역이죠. 이곳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 5호선 개화선역도 도보로 약 7, 8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역 또 약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성을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실 때에는 바로 내부 순환도로가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88도로랄지 그리고 이쪽에 강변북로 그리고 인천 공항가는 고속화도로,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다양한 빠른 교통망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에는
공항 시장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신 시장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물가를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해 보면 자,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백화점이랄지 대형 마트, 영화관, 전문 음식점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에 그런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방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공항 고등학교 이렇게 학군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는 치연산이랄지 그리고 개화산 그리고 스카이 파크 공원이 가까이 있고요. 강서 한강공원 이러한 다양한 녹지축도 이용해 올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구 방화동에서 첫 번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포인트가 되는 세 곳의 트라이앵글 그 가운데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지역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본 매물은 바로 방안 뉴타운이죠. 방안 뉴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안 뉴타운은 이미 완성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안 뉴타운 3구역 그리고 5구역, 6구역 이렇게 3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곳이 다 완성이 된다면 약 3,500여 세대의 아파트로 변모를 합니다. 상당히 대단지고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공기 공기가 많아지면서 녹지축이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3구역과 5구역은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고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까지 와 있다. 가장 빠른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있다는 것은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주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2008년도만 하더라도 이 마곡 산업단지 약 100만 평에 이르는 이러한 땅들이 전부 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었는데 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우리가 토지조성공사를 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가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약 157개 업체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2017년부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컨소시엄이죠. 이미 7개의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롯데랄지 그리고 S51 코로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피스텔이랄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상가들도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상업시설 이러한 기반들도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곳에 호수공원이랄지 식물원 그리고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섭니다. 그로 인한 수요층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항대로 발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 사이에 보면은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이 이미 입주해 있고 제약회사들이 이제 건물들을 다 완공해서 지금 입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인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찾는 수요, 임차 수요, 매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면서 김포공항에서 환승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 이제는 대곡 소사선도 2015년 착공을 해서 2021년이죠. 내년 중순쯤이면 이제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특별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교통 환경을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북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지하철 3호선이랄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GTX A 노선 2023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노선들을 환승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남쪽으로 이동한다면 대곡 소사선뿐만 아니고 그리고 소사 안시선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시흥, 안산 이런 지역으로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던 땅이었던 마곡에 이렇게 큰 일자리가 생겨나는 소식도 있으니까 그 일자리의 수요를 받아볼 이 강서구 방화동 쪽은 얼마나 시세가 상승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매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강서구 방화동 지역, 이 지역은 핫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토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 투룸입니다.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2억 2,900에서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을 때 2천만 원을 가지면은 우리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을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에 2668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이 지역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본 매물은 두 동입니다. 두 동에 40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 또 이면 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특히 차로 이동하는 데도 편리한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직장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교통망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랄지 9호선, 인천 공항철도, 김포 도시철도, 그리고 내년에 개통 예정인 대곡 소사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는 건축 허가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투룸의 다세대가 굉장히 희소 가치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투룸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강동구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바로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길동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강남 4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개발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동구에서 길동이면 어디쯤일까요? 자, 이번은 강동구 길동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길동역 바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 3분 거리 지하철 5호선이죠. 길동역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강동 성심병원이랄지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 보훈병원 이러한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종사자들을 수요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5년도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었죠.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 수요, 그리고 우리가 잠실 업무단지랄지 강남의 업무단지,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는 주변에 9번 다리역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홈플러스랄지 강동 구민회관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강동 세무소, 강동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천호역 쪽에 오신다면은 이쪽에 백화점이랄지 대형 마트,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이쪽에 영화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곳에 강동구청이랄지
그러한 강공보건소, 강동의회 이러한 강공소들이 다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공소의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은 가까이에 천동 초등학교, 그다음에 천호중학교, 그리고 길동 초등학교가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군도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녹지축입니다. 녹지 환경은 이곳에 길동 공원이 있죠. 자연 생태축을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강나루 생태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까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지축도 굉장히 다양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질 텐데 녹지도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나 관공서도 좀 잘 입지가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거주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니까 천호동 쪽에 이 재정비 사업도 생각이 나고요. 집가가 오를 만한 소식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길동역, 강동역 더불어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동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었죠. 2017년 정도 들어섰는데 강동 팰리스타운이 지금 25평대가 10억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야말로 이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강남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천호역 주변에는 우리 재정비 촉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자, 천호 1구역이 있고요. 천호 2구역, 천호 3구역, 천호 4구역. 1, 2, 3, 4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네 구역이 약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총 합친다면 약 3,500여 세대에 가까운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천호역이 가까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주변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주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러한 다세대에도 큰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네 개의 구역들이 이제 2주에서 착공에 들어간,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갔고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철거를 하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2022년에서 23년도 정도면은 이러한 재정비 촉진 지역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동부권에 업무단지가 3개가 조성이 되는데 이미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완공을 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4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16,000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러한 경제 유발 효과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조감도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약 7만 1,000여 평에 달하는데요. 이미 기업들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토지 조성공사를 마쳐서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을 했는데요. 자, 늦어도 2023년에서 4년 정도면 이곳도 고덕상업 업무단지도 완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곳에 약 3만 8천여 개의 그런 일자리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9조 5천억에 달하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는 특히 상업 업무, 유통, 그리고 R&D 센터들이 들어서고 녹지축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기 좋은 그런 강동구지역, 그리고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곳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강동 첨단 업무단지입니다. 2015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자, 이 지역이 바로 외곽 순환도로 상일 IC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쪽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올 말까지 토지 조성공사를 해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늦어도 2024년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일자리가 약 15,000개 정도
생기고 경제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정도 발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러한 업무단지 조성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 협회들 약 200여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풍부한 그런 임차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129km에 달하는 그런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구리에서 성남, 그리고 성남에서 안성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인데요. 이미 2016년에서 17년도에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방으로 이동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고 그리고 물류비 절감이랄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다 머지않아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호재들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 산업단지에도 눈길을 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착공이 된 곳도 있고 착공 예정인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꿈틀거릴 때 저희가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룸 기준으로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투룸은 9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37세대입니다. 자, 이 지역도 가격은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룸이 2억 6천에서부터 2억 9,500까지 층과 향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때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길동역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대 여러분들이 길동역 초역세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강동구 길동에서 투자할 때 이런 점 포인트를 짚어봐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때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라고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강동구 지역은 그동안에는 베드타운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이러한 세 개의 복합단지들이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큰 매력이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곧 내게 수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요새 굉장히 다세대 주택들이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미래가치 그런 것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지역도 직주 근접형으로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000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소액 투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합니다. 빠른 예약은 필수인데요.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시간 채워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